생소한 장외 주식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고요. 투자에 대한 식견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외 주식 상식 투자,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오늘도 저희 장외 주식에 대한 이야기, 시세, 그리고 궁금한 점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씩 녹여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옆에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나와 계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지수 포인트가 2,400포인트까지 회복했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 시장도 MZ 세대들 중심으로 급격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랜만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주일이었습니다. 또다시 장외 주식 속에 보석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좋네요. 장외 주식 속에서의 보석을 찾으러 떠나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슈를 또 놓치지 않고 찾아가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비상장 주식 장기 투자를 위해서 이제 선악개미라고 하네요. 미리미리 좀 뛰어들어서 멀리 투자하고자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비상장 주식을 빠르게 네. 장에서 매집하는 개미들을 우리가 선악개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개미들이 연평균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거의 50%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는 개인들은 MZ 세대라고 앞서 말한 대로 MZ 세대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이 매입하고 있는 종목들이 토스라든가 비바 리퍼블리카 또는 K뱅크, EVR,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부터 대형주까지 전반적으로 이 선악개미들이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2023년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년에 가장 많이 폭락한 이 장외주식 시장 거의 4분의 1 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빠르게 장에서 매입하는 선악개미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주변에 똑똑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으로 많구나라는 생각 드네요. 저희도 그 기회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힘내면서 다음 이슈 좀 볼게요. 여러분, 여기 어때? 만약에 우리 방송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계속 시세 체크도 하시면서 들으셨을 기업일 겁니다. 와, 이게 4년 연속 흑자에다가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지난해 대비 94%나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훌쩍 뛴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업이익이 300억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3천억이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여기어때가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가장 큰 효자 역할은 바로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여기어때가 프리미엄 숙소에서 휴식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호텔과 풀빌라 특히 숙소 예약이 급증을 했죠. 그러나 여기어때는 여기에 발맞춰서 블랙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프리미엄 숙소 블랙 홈앤빌라를 오픈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우리가 살았던 세대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하룻밤에 100만 원 가는 풀빌라를 아주 쉽게 사랑을 위해서라면 투자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 코너를 여기어때가 오픈하면서 실적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여기어때가 3천억이 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300억 이상을 증가하면서 여기어때의 파워력은 앞으로 2024년에도 지속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실적 면에 있어서도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고요. 흐름들 저희도 지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두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동안 뉴스가 떠들썩했었던 이유는 두나무 상장설이었기 때문이었는데 미국 쪽으로 좀 노리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무근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두나무가 미상장 추진설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장에 있는 주가가 한때 1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사실 무근이고 아직 계획은 없다라고 발표하면서 다시 주식은 제자리인 11만 5천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나무가 갖고 있는 시장은 바로 이 비트코인 시장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코인 시장이 살아난다면 이 두나무와 빗썸 이 두 시장은 반드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플랫폼의 1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현재 3,10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상자산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죠. 이 비트코인이 다시금
4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주식도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나무 쪽에 있어서 해당 이슈에 굉장히 많이, 깜짝 놀라셨다가 다시 또 사실 묵은 이야기 나와서 뭐지? 하셨을 텐데요. 추가적인 보도들 저희도 계속해서 집중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주식 시장의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AI 빼놓으면 섭하죠. 따라서 이 장외 주식에 있어서도 AI 관련 색채를 띤 기업들은 없나 궁금하셨을 텐데, 엘솔루가 지금이 때다라고 하면서 IPO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프리 IPO라는 것은 상장 전에 마지막으로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3월 달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엘솔루 프리 IPO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음성 언어 인식 부문에서는 국내 최강자입니다. 요즘 챗봇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챗봇의 열풍으로 국내 음성 인식 지능의 최강자 엘솔루에 관심을 갖고 엘솔루의 파트너를 보시면 KB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한, 하나, 삼성금융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까지 이 엘솔루의 기술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지능 최강자 엘솔루가 프리아피를 마치고 내년에 상장을 간다면 국내 2023년도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프리 IPO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IPO 전에 기관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 구간에서의 움직임 뉴스가 나왔었네요. 자, 해당 엘솔루 기업에 있어서의 또 AI 시대에 발맞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고 큐라티스 쪽을 또 보죠. 자, 상장을 하냐 마냐는 장외 주식을 바라볼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달 신고서를 낸다라고 하는데요. 기대를 해볼 만하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달 중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반기에 상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그 공모주 시장이 중소형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바이오 중심 시장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모가를 높게 산정하는 것보다 공모가를 시장의 눈높이로 맞추면서 시장의 흥행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큐라티스도 눈높이를 맞춰서 공모가를 산정해서 이번 달에 심사를 청구하고 상반기에 상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큐라티스에 있어서의 상장 행보 지켜보면서요.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당근마켓으로 넘어가 보죠. 당근마켓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그걸 또 증명하듯 가입자가 3,3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300만 명으로 이것을 수익으로 연결하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고하면 중고거래면 당근마켓, 당근마켓 하면 중고거래는 국내 중고거래 시장의 최강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기간 누적 투자액이 2,270억 원이고 마지막 투자 단가가 3조 원이었습니다. 회사 가치로. 플랫폼 강화 전략을 수립하면서 수익성하고 연결만 한다면 이 당근마켓은 놀라운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장에 있는 당근마켓 가격이 단주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 단주 거래된 종목들을 증권버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에서 전문가 투자기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두 주라도 꾸준히 편입해서 여러분들 이익을 내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당근마켓 있어서 어쨌든 당근마켓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활성 유저를 모으는 게 굉장히 포인트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많은 힘을 내고 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이슈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를 봤는데요. 소장님, 시세로 좀 넘어가서 어떤 가격적 흐름, 변동 보였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한 주간 시세를 살펴보면 우리가 LG CNS를 항상 제가 제일 처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LG CNS가 현재 고평가 논란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LG CNS 종목은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비교되고 있는 종목 SI 업체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삼성 SDS입니다. SDS와 단순적 비교를 한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2조 이상은 넘어갈 필요가 없는데 현재 LG CNS의 시총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외식 가격은. 그래서 현재 가격은 약간 비정상적인 가격일 수가 있기 때문에 LG CNS가 7만 2천 원에 가 있다면 조금 더 보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나무 앞서 말한 대로 1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미 증시 상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하면서 다시금 제자리인 11만 4천 원에 한 주를 마쳤습니다. 빗썸도 요즘 계속해서 빗썸에 대한 문제, 법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고 법적으로 되고 있는 비덴트 문제로 인해서 빗썸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빗썸의 저지선은 바로 10만 원 선입니다. 이 10만 원 선을 거의 2달 가까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반드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빗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EVR 스튜디오는 단주 거래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투자 단가가 15,000원에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으로 전체 가격을 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바 리퍼블릭과 앞서 말한 대로 MZ 세대들에게 가장 살아먹는 주식입니다. 5만 원 선까지 근접해 오고 있고요. 야놀자도 마찬가지로 42,200원까지 근접해 있고 이 주식도 지속적으로 국내 여행수가 늘면 늘수록 야놀자 주식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고 비상장 주식에서 작년 대비해서 가장 많이 납폭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MZ 세대들에게 이 야놀자의 주식을 한 번쯤 권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 뒤를 이어서 K뱅크도 10,000원 선을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이 K뱅크 주식도 기본적으로 인터넷 뱅킹 관련주로서 현재 상장돼 있는 카카오뱅크가 2만 원 선에 있습니다. 2만 원 중간 원 선에 있지만 이 카카오뱅크가 살아난다면 이 K뱅크도 다시 한번 상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현대오일뱅크, 한국증권금융은 변동 없는 한 줄 맡은 그 컬리 24,500원 변동 없었습니다. 마켓컬리가 재상장을 노린다면 다시 한번 3만 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 보시고요. 오아시스 한 주, 2주 동안 가장 많이 폭락한 종목이 바로 이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가 상장을 철회했죠. 올 상반기 최대에 되어져 있는데 상장을 철회하면서 10,000원 가까이가 사라졌습니다. 2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16,000원까지 밀리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살 필요는 없다. 좀 더 지켜보시고 편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뒤를 위해서 SK코 프렌트 변동 없었고요. 바디프렌드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디프렌드가 사상 3,930원, 실은 작년에 이 주식이 17,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의 가치를 떠나서 신규로 인수한 스톤브리지 캐피탈하고 전 임원들 사이에 불법함이 일어나면서 또한 여기서 세라점에 밀리는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해외 전략마다 수정될 부분을 보이면서 현재 악재와 악재 연속 속에서 바디프렌드가 밀리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바디프렌드의 현재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바디프렌드를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하나, 둘씩 지금 시장 시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부분 저희 점검해 봤는데요. 한 주 동안 이렇게 살펴보니까 확실히 이전에는 대형주들 상장이 임박한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집중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중소형주 쪽으로 오히려 더 투심이 풀려진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중소형주 중심으로 특히 공모주 시장이 좋다 보니까 장에 있는 중소형주 특히 공모가가 낮은 종목들을 시장에서 한두 달 앞둔 공모주 시장 전에 장에서 편입하는 유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어쨌든 시장이 좀 온기가 뛰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중소형주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해볼 이슈였겠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시기를 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장애 주식에 대한 공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Q&A 시간으로 함께 해보시죠.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희 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 활발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많이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하나씩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접수된 Q&A 바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거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 가격의 주식을 편입하는 겁니다. 이 비상장 주식은 비제도권의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이 적정한 걸 알아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비상장 주식은 상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이 되지 않는 종목은 절대 비상장 주식에서 편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배당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부 배당하는 종목도 있지만 이 회사의 성장 여부는 즉 개인들이 투자했을 때 상장시라는 차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장되는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 이것을 1호다. 유의해달점 1호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 적정 가격, 상장 모멘텀.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꼭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질문도 살펴봅니다. 자, 비상장 주식의 실전 전망이나 상장 추진 여부. 이런 일정들을 우리는 뉴스로 보통 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죠. 예, 뉴스 보면 될까요?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뉴스 전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다트라는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들어가 보시면 예. 비상장 주식은 상장을 앞둔 기업들은 바로 외부 감사에 지정이 됩니다. 외부 감사에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장된 회사 준비가 돼 있다면 보통 주관사 선정이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 회사의 실적은 다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상장 전망 여부는 바로 이 회사가 주관사를 선정한 상태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트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주관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중간중간 과정에서의 움직임이 또 기사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셨을 수 있습니다. 상장 모멘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비상장 주식에서는 허위 매물로 인한 가격 변동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돌아다니면서 네. 적정 주가를 찾을 필요가 있고 이 단주 거래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절대 한 사이트를 통해서 절대 편입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8 커뮤니케이션, 정보로도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또는 피스타 이런 여러 사이트를 종합해서 평균 단가를 내시고 기본적으로 허위 매물이라는 것은 늘 존재합니다. 어느 플랫폼이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금 체크해서 할 필요가 있고 가격의 변동성 여부에서 3번, 4번, 5번 체크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번 체크해서 적정 가격에 허위 매물에 속지 마시고 적정 가격의 주식을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위 매물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매수하기 전에는 꼭 꼼꼼한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연결해 볼게요. 자, 장외 주식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에 비해서 시장 뉴스에는 민감하지 않은 점. 이렇게 봤을 땐 또 매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매력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 장애 주식은 큰 충격을 바로 받지는 않습니다. 예. 상장했을 때 받기 때문에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여러분들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처는 바로 장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장외 주식에서 여러분 힌트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또 열어볼게요. 요즘 아무래도 공모주가 핫하다 보니까 관련된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공모주와 비상장 주식은 다른 개념인가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상장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네. 청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종목을 공모주라고 공모주. 표현합니다. 그 전 시장 바로 아까 선악기미들이 투자하는 시장이 바로 장외 시장입니다. 상장 전이겠죠. 상장 예.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식들이라고 보고요. 이 공모주 시장과 비상장 주식 확연히 다릅니다. 다만 이익을 놓고 본다면 23년 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 공모주 시장의 주식보다는 비상장 주식 2, 3년 전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게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게 장외 주식입니다. 그렇죠. 자, 장외 주식에서 공모주 상태가 돼야 상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그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자, 처음 장외 주식 직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증권부로 비상장이라든가 뭐 삼성증권에 위탁되어 있는
플랫폼이죠. 그다음에 또 서울거래소 비상장, 신한금융서 위탁돼 있는 플랫폼이죠. 네. 이런 곳은 자기 계좌에 자기가 돈을 넣고 사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직거래 상태에서 우리가 비제도권에 있는 어떻게 사설 시장이죠. 사설 시장의 대표적인 38 커뮤니케이션 또는 비스탁, 피스탁 또는 제이스탁 이런 곳에서 직거래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주식을 먼저 받고 돈을 지급해라. 이 부분만 명심한다면 절대 사기 피해는 당하지 않습니다. 네. 주식 먼저 받고 확인하고 그리고 대금 지불하는 것으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Q&A 시간 잠시 정리하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소장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될성부른 장외 주식을 우리가 딱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 시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죠.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따라서 이게 투자에 있어서는 그 떡잎을 잘 보고 될성부른 그 기업에 있어서 함께 동행하면서 배당도 받고 수익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떡잎 보는 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될성부를 장애 주식 네. 한번 찾아보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만이 정말 좋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춘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성이 좋은 기업은 안정성이 보장되고 수익성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비상장 주식은 성장성이 동반되는 회사를 사라. 왜? 올해 상장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상장되는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성장성 부분을 가장 큰 점수를 매기고 투자의 원칙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이 부분은 안전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관 투자가 먼저 투자한 회사에 투자해라.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이 100억, 200억, 300억, 많게는 1000억까지도 투자를 합니다. 그들을 그 투자의 결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공들이고 저희들보다 훨씬 나은 심사역들이 그 회사를 샅샅이 파악해서 분석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 먼저 선행되어 있는 장외 기업에 투자한다면 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 마지막으로 투자한 단가도 장외 주식의 매입 단가와 비교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선행된 기업에 반드시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상장 의지가 강한 기업에는 상장이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장 의지가 강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고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게 미래의 성장성도 좋지만 미래의 성장성도 좋고 또한 현금의 유동성이 풍부해야만이 상장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주도보다는 앞서 말한 대로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오너의 도덕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장할 때 반드시 심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너의 도덕성이 좋은 기업에 투자해라. 이것만 지킨다면 될성부를 장외기업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라고 할까요? 이 포인트들을 꼭 보면서 어떤 기업들이 있지? 라고 볼 때마다 절대 옆에 꼭 놔두고 함께 체크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떡잎을 보는 방법들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장외주식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풍부한 소식 들고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